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한인 부동산 투자자 모임인 빅컨티넌트를 운영하는 베이남 대표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금 횡령과 사기 행각 등을 벌였다는 이유로 지난 7일 소송을 당했습니다. 배 대표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배 대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서고 있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됩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IG 컨티넨트의 주주였던 박순덕 씨는 이 회사의 대표인 베이남 씨를 상대로 지난 7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연방증권법과 공금 횡령, 사기 행각 등을 벌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배 대표가 BIG 컴포넌트 소속의 한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상용 건물 등을 구입해 큰 수익을 올렸음에도 정작 투자자들에게는 수익 배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배 대표는 투자자들이 BIG 컴포넌트의 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자 일부 소수 주주에게 투자금을 찾아갈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투자금을 또 모으고 그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 가져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주 한인 사회에 계속되고 있고. 그 간단한 내용은 그겁니다. 이 토로 사건이 남의 돈을 써가지고 자기 프로핏 한 거예요. 하지만 배 대표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배 대표는 피해를 주장하는 박 씨의 투자금은 한 주식에 $5,000 하는 BIG 컨티넨트의 주식 5주로 총 금액이 $25,000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투자금에 대해 매년 5%의 이자를 지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배 대표는 박 씨가 이미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간 상황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자신도 명예훼손 등 법률적인 절차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기꾼 소리를 듣게 됐으니까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건데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하는 거는 우리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이 로여들하고 상의를 할 거예요. 투자자였던 박 씨와 배 대표 간의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단순 불체자 단속과 추방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선 단속 프로그램으로 우선 1급 추방 대상자를 위주로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발표한 새로운 불체자 단속 정책 우선 단속 프로그램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는 우선 단속 프로그램에 따라 961만 명의 불체자가 추방 유예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속 프로그램은 불체자 가운데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중대한 경범죄로 체포된 자, 미입국자 등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위주로 추방시킨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 내 불체자는 1,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체 12.6%에 해당하는 139만 명이 추방 대상, 특히 이 가운데 중범죄자 30만 명이 1급 추방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중대 경범죄자와 2014년 1월 이후 미입국자는 2급 추방 대상이고 2014년 1월 이후 추방 판결을 받은 자는 3급으로 간주됩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연평균 2만 5천 건의 추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플로싱 코리아 빌리지가 중국계에서 한인 소유로 넘어왔습니다. 파코 리얼티의 장재민 씨가 최근 매매 계약 클로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주 한국일보 회장이자 부동산 투자회사 파코 리얼티의 CEO인 장재민 씨가 플로싱 코리아 빌리지를 $2,65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는 22일 코리아 빌리지 전 소유주인 중국계 투자회사 에몰트 프로퍼티와 매매 계약 클로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1년 경매에서 코리아 빌리지를 $1,340만 달러에 매입한 에몰트 프로퍼티는 이번 거래를 통해 4년 만에 $1,300만 달러의 시세 차
차익을 얻게 됐습니다. 한편 온라인 부동산 전문 매체 리얼딜닷컴은 장 씨가 CEO로 있는 파코 리얼티가 퀸즈 플라자 인근에 있던 옛 뉴욕 한국일보 본사 건물을 지난 6월 부동산 개발 회사 사이먼 더 신스키스 랩스키 그룹에 3,900만 달러에 매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랩스키 그룹은 이 부지에 15층짜리 99가구의 아파트 건물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모든 투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재외공간마다 설치하고 운영하는 한시적 합의제 선거관리기구로 오는 10월 16일부터 2016년 5월 13일까지 운영됩니다.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선관위는 투표 관리와 감독, 부정선거 예방과 감독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는 현지 동포사회의 사전 선거운동 및 선거법 위반을 단속하고 선거 홍보 업무도 맡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한국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선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응모 기간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8월 10일까지이며 지원서에 본인 승낙과 비당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뉴저지 펠팍 로튼도 시장과 민주당 폴라타 의원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펠팍 한인들도 각자의 의견을 보이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클 폴라타 펠팍 민주당 위원장은 제임스 로튼더 시장이 별도로 근무 중인 직장 NBC-UA가 독립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튼더 시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봉 76,124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NBC-UA는 카운티 소속이 아니라며 버겐 카운티 북서부 일대에 마련된 독립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폴라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폴라타 위원장은 NBC-UA는 앨런데일과 새들리버, 램지 등 모두 11개 타운과 보로에 하수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명백히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독립된 사설 조직이라는 로튼도 시장의 설명은 모두 거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튼도 시장은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오바마 케어 미가입으로 벌금을 내신 분들 올해 말에는 더 높은 벌금이 기다리고 있어 가입이 독려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무보험자 750만 명이 낸 벌금이 15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보험으로 벌금을 납부한 주민이 7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IRS가 올 1월 벌금 납부자 규모가 600만 명 이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IRS가 오바마 케어 미가입 벌금으로 거둔 총액 규모는 15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금 납부자 1인당 평균 200달러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지난해 오바마 케어 미가입 벌금 액수는 성인 1인당 95달러와 연 과세소득 총액의 1% 중 높은 쪽을 적용해왔습니다. 단 올해 벌금 부과 대상자의 85%는 환불받을 세금에서 벌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실제 돈을 납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벌금 납부자 가운데 30만 명은 저소득층으로 메디케이드 등을 통해 의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을 놓쳐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2015년도 오바마 케어 미가입자 벌금은 1인당 325달러나 연 과세소득 총액의 2% 가운데 높은 쪽이 적용됩니다. 땅콩 회항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진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뉴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김도희 승무원이 같은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23일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는 손해배상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김도희 승무원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박 사무장이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국과 달리 미국 법원에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어서 거액의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손해배상 규모가 500억에서 6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은 앞서 지난 14일 김도희 승무원이 같은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관할법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박 사무장의 소송권도 각하를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통행료 징수안이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이스트리버 교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 또 교통 혼잡세 등을 검토 중입니다. 앤서니 슈리스 수석 부시장은 지난 22일 MTA에 서한을 보내고 148억 달러에 달하는 MTA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스트리버 무료다리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교통 혼잡세를 징수하는 무브 뉴욕의 시행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플랜은 세뮤얼 슈워츠 전 뉴욕시 교통국장이 주축이 된 전문가 단체 무브 뉴욕이 제안한 것으로 이스트리버 다리 4곳과 맨해튼 60가 이남 진입 차량에 대해 5.54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자는 방안입니다. 무브 뉴욕 단체는 이 방안으로 연간 약 10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통행료와 교통 혼잡세 부과는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퀸즈 블러바드가 죽음의 블러바드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비전 제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1억 달러를 투입해 이 지역 보행자 안전 강화에 나섰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교통국 관계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비전 제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퀸즈 블러바드 전면 재디자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과 과속 방지턱, 감시 카메라 추가 설치, 그리고 건널목 보행자 길의 확장 사업, 교차로 개선 공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밤 시간대 신호등 시간을 조정하고 차량들의 과속 현상을 최소화하는 공사도 진행합니다. 우선 1단계 공사는 퀸즈 블러바드 루즈벨트 애비뉴에서부터 73가 구간 1.3마일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명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중상 36명을 포함해 59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교통국은 오는 10월까지 이 구간의 공사를 마치고 점차 동쪽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이번 공사를 통해 죽음의 블러바드라고 불리는 퀸즈 블러바드를 생명의 블러바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스페셜 올림픽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한인타운에서 성화봉송 행사가 열리면서 전 세계의 한인타운을 알렸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리 성화봉송자들이 뛰어들어오자 취재진들이 모이며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LA시에서 성화봉송 행사는 5곳에서 열리는데 한인타운에 있는 다울정이 그중 하나로 선택됐습니다. 성화봉송 주자로는 한국에서 온 박로영 경관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하계 LA 올림픽 스페셜 올림픽은 우리 평창 올림픽이 성공했듯이 아마 성공할 것입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1981년부터 전 세계 경찰들의 후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경찰들이 현재까지 5억 달러를 모아 기부했고 LAPD는 매년 마라톤 행사를 통해 모인 기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Last year, law enforcement raised over $50 million worldwide.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 고 유니스 케네디의 제안으로 1968년 시작된 스페셜 올림픽은 1975년부터 4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지적 발달 장애인의 운동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림픽 그리고 장애인 올림픽과 더불어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인정하는 3대 올림픽으로 이번 대회 기간 동안에만 전 세계 50만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LA 스페셜 올림픽으로 4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운타운 재개발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위안부 피해 여성의 피해 실상을 알리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과 중국, 미국의 한인 2세 작가들이 참여해 위안부 할머니의 삶을 담은 사진전 등을 선보였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 소녀입니다.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위안부 소녀들의 아픔을 디지털화시켜 눈물로 표현합니다. 오는 30일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에 앞서 열린 특별 전시회의 한 작품입니다. Do the Right Thing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한인 2세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소녀상이 있는 중앙도서관에 전시했습니다. Let's stop violence against women, not only in war, but in our everyday lives. And I want to see the Japanese government do the right thing.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한인 2세 사진작가는 한국으로 직접 건너가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 찍은 사진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와 거짓말을 하면 코가 커지는 피노키오까지 일제시대의 만행을 풍자하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Really surprised me because I hadn't heard that before. And also today Korea's government is not in as much support of the comfort women movement as I think they should be in going up against the Japanese. 한편 글렌데일 씨는 지난 97년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캘리포니아 의회를 통과한 7월 30일을 위안부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문화행사는 특별전을 시작으로 오는 8월 4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딸 바보 아빠가 인기죠. 딸 바보 아빠가 위대한 여성, 성공한 여성을 만든다는 말도 있는데요. 아빠들의 딸 사랑 어디까지일까요? 3살배기 딸의 머리를 능숙하게 매만지는 그렉 씨.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리를 하나로 묶는 것조차 어려워 애를 먹었습니다. 딸에게 늘 미안했던 그는 직접 미용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And from the different things that I learned, I fell in love with doing it, and it is a different way for me to bond with my daughter. 이제는 따은 머리, 올린 머리 등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구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헤어스타일까지 만들어낼 정도가 됐습니다. 그렉 씨가 SNS에 올린 딸의 머리 사진에 아빠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도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빗을 들어올리고 나면 실수 연발입니다. 큰 손으로 조그만 머리를 만지려니 힘 조절도 안 되고 폭탄을 맞은 듯한 머리를 만들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진공청소기로 머리를 모아 묶는 아빠도 있습니다. 한 미용실이 이런 아빠들을 겨냥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And we actually have one-on-one coaching for the dads, and we teach them how to do 3 different looks for their daughter's hair. 우리 돈 6만 원을 내고 등록을 하면 머리 하나로 묶기부터 닦기, 말아 올리기 등을 가르쳐 줍니다. This is a great opportunity because I don't listen to my wife when she tries to teach me, so it's you get to listen to somebody else and learn how to do it. 강습이 끝난 뒤에는 아빠가 해준 머리를 한 아이들이 패션쇼를 열어 순위를 가리는데 1등 아빠에겐 맥주 6캔을 상품으로 줍니다. 미용실 측은 강습을 문의하는 아빠들이 늘고 있어 11월에 이벤트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이 시민들에게 불편이나 위해를 가하는 노숙자들과 불법 노점상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보란튼 시경국장은 노숙자들이 시민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고 돈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뉴욕시경은 40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하고 타임스퀘어와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하면서 전력 낭비 업소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영업장 면적이 4,000 스퀘어핏 이상이거나 그보다 작아도 5개 이상의 지점을 갖고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에어컨 작동 중 문을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음 적발 시에는 경고장을 받지만 18개월 내 재적발되면 열린 출입문 개수마다 $2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퀸즈 이스트 엘머스트부터 롱아일랜드 뉴 하이드파크까지 이어지는 그랜 센트럴 파크웨이 일부 도로가 재포장됩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최근 뉴욕시 교통국이 $300만 투입하고 2016년 여름 도로를 재포장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와 주 교통국은 해당 도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년 후 재포장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플러싱 경제환경 개선지구가 오는 8월 1일 메인스트리트 선상 40로드부터 프린세스 스트리트 구간에서 플러싱 스트리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에는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100여 개의 업체에서 부스를 마련하고 다양한 음식과 볼거리 등도 선사할 계획입니다. 또 태권도와 부채춤 등 공연도 준비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화창하면서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후 들면서 차차 흐려지겠고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맑겠지만 지역에 따라 간간히 구름 끼면서 역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화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날씨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